시카고의 한 이민자 보호소에서 5살 아이가 숨져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목격자들은 보호소의 열악한 환경과 안일한 대처를 사망 원인으로 지적했습니다. 텍사스주가 불법 이민자를 체포하고 강제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내년부터 시행할 전망입니다. 오늘 오전 LA 지역 10번 프리웨이에서 차량 간의 총격 사건이 발생해 남성 2명이 심각한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밤부터 남부 캘리포니아주 일대에 상당한 양의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되면서 홍수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하수도물을 재활용해 식수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진합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9일 첫 소식입니다. 미국 시카고의 한 이민자 보호소에서 5살 어린이가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불법 이민자를 수용하는 임시 보호소의 열악한 환경이 원인이라는 지적입니다. 이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민자 보호소에서 생활을 하던 5살 소년 진 카를로스 마르티네즈. 며칠 전 감기 증세를 보인 뒤 열이 화씨 100도를 넘겨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El bebé lo tenían en una mesa, la mamá lo tenía bañando y lo sacó porque tenía mucha fiebre y el niño empezó a convulsionar. Llamaron. 마르티네즈는 인근 아동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지난 18일 심정지로 인해 결국 숨졌습니다. 현재 경찰이 소년의 구체적인 사망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주변 목격자들은 보호소의 열악한 환경과 안일한 대처가 이번 사고의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르티네즈가 쓰러졌을 당시 구급차가 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지만 보호소에선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Tardaron demasiado en llamar a la ambulancia demoró y el niño se puso morado. No le prestaron los primeros auxilios, no hay un botiquín de primeros auxilios, no hay. 이번 사고가 발생한 직후 해당 보호소에선 1살짜리 소녀를 포함한 4명의 이민자들이 열과 구토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카고시에서 운영하는 이민자 보호소의 열악한 환경이 도마 위에 오르자 시 당국은 최선의 의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변론했습니다. At every single site throughout the city of Chicago, we provide on-site medical care. 앞서 시카고는 성역도시를 자처해 불법 이민자들을 적극 수용해오다 포화 상태를 선언했습니다. 밀려드는 이민자를 수용하다 인명사고까지 발생하면서 일각에선 이들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등 대책이 있는 상태에서 수용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두현입니다. 한편 텍사스주는 불법 이민자를 체포하고 강제 출국시킬 수 있는 법안을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전망입니다. 그렉 에버 텍사스 주지사는 지난달 주의회가 통과시킨 이민단속법 SB 4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은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를 주 사법당국이 체포하고 구금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법으로 알려졌습니다. The only thing we are doing by this law is making sure that our law enforcement have the tools they need to actually take action against those who are actually coming across the border illegally.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텍사스주가 이민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할 권한이 없다면서 해당 법이 연방정부의 권한을 침해하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가 텍사스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민단속법 SB 4 법안은 내년 3월에 발효될 예정입니다. LA 프리웨이에서 차량 간의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CHP에 따르면 오늘 오전 5시쯤 10번 프리웨이의 소토 스트리트 인근 구간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총격을 당한 남성 2명이 현장에서 발견됐고 모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현재 위독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고에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흰색 혼다 어코드 차량을 조사 중이며 수마일에 걸친 해당 구간은 오늘 3시간가량 사건 조사를 위해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아직 정확한 사고 경위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캘리포니아 일부 지역에 홍수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저녁부터 금요일까지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이 겨울 폭풍 영향권에 들어가면서 상당한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LA 카운티를 비롯해 벤츄라 카운티, 산타바바라 카운티 등에는 오늘 저녁부터 목요일 밤까지 홍수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특히 벤츄라 카운티의 경우 산간 지역에서 낙석과 산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홍수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저지대 도로 침수나 낙석, 나무 쓰러짐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운전자들과 보행자들에게 각별한 안전주의가 당부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세크라멘토 카운티에서는 폭풍이 지나간 후 수많은 거위들이 떼죽음을 당한 채 발견돼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세크라멘토 카운티 당국은 지난 주말 폭풍이 강타한 이후 엘버타 지역의 주택가에서 100마리가 넘는 거위들이 의문의 떼죽음을 당한 채 발견됐으며 나토마스 지역에서도 20여 마리의 거위가 죽은 채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지난 주말 폭풍우가 지나가던 당시 심한 천둥 번개가 쳤다는 주민들의 증언을 통해 거위들이 밤에 날아가다 번개에 맞아 떼죽음을 당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And birds are always flying at night, from feeding to resting areas. So they very well could have been up in the air when that lightning. 한편 당국은 조류 독감 예방 차원에서 거위 사체들을 수거해 질병 관련 테스트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하수도 물을 재활용해 식수로 전환하는 규정을 추진합니다. 캘리포니아 규제 당국에 따르면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배수와 하수를 정화해 이를 가정이나 학교, 기업 등의 식수로 공급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을 승인했습니다. 이는 최근 캘리포니아주가 극심한 가뭄을 겪고 저수지 수위가 심각하게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식수 공급원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앞서 캘리포니아주는 폐수를 재활용해 아이스링크장 얼음과 눈을 만들거나 농작물에 물을 주는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 규정안은 콜로라도주에 이어 캘리포니아주가 미 전역에서 두 번째로 승인됐습니다. 미국의 여권 발급 신청과 갱신 처리 속도가 3년 만에 정상화됐습니다. 연방 국무부는 여권 발급과 관련된 대기 시간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며 현재 여권 발급 일반 신청은 6주에서 8주, 급행 신청은 2주에서 3주 정도 소요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미국인의 약 48%가 여권을 갖고 있으며 1990년 5%와 비교해 크게 증가했고 현재 유통되고 있는 유효 여권은 1억 6천만 개로 이 역시 2007년에 비해 거의 2배로 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 사이 2,400만 개가 넘는 여권이 발행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코로나로 중단됐던 해외여행 규정이 풀리면서 억눌렸던 여행 수요가 폭발해 여권 발급 신청도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편 여권 발급은 지난 2021년부터 최소 18주가 걸려 그동안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뉴욕 경찰 역사상 처음으로 한인 총경이 탄생했습니다. 뉴욕 경찰국 NYPD는 오늘 뉴욕시 퀸즈 광역지부대에 허정윤 경정을 총경 승진자로 내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인이 총경이 된 것은 지난 1845년 NYPD가 설립된 이후 처음으로 허정윤 내정자는 오는 22일 진급식에서 보직을 통보받은 후 공식 업무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허정윤 내정자는 지난 1998년 NYPD의 첫 한인 여성 경관으로 임명된 이후 맨하튼과 퀸즈 등 한인 거주 지역에서 근무하며 경력을 쌓아왔으며 지난해에는 한인 최초로 경정으로 승진하는 등 NYPD 한인 경찰관 사이에서 기록 제조기로 불려왔습니다. 허정윤 내정자는 이번 승진과 관련해 높은 유리천장을 깬 기분이라면서 앞으로 한인 경찰 후배들이 더 큰 길을 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LA의 자동차 절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타임즈에 따르면 LA시와 차이나타운 그리고 리틀도쿄 지역의 자동차 도난 사건이 2013년 이후 300% 급증했습니다.
특히 사우스 LA 지역은 지난 10년간 16,000건 이상의 자동차 절도 사건이 발생해 절도가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꼽혔으며 센트럴 알라메다 지역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도난을 가장 많이 당한 차량은 기아와 현대차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모든 전기차의 충전 기술을 테슬라의 충전 방식으로 통일하려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미국 자동차 공학회는 북미 전역 전기차 운전자들의 충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테슬라가 개발한 전기차 충전 커넥터 NACS를 표준화하는 데 대한 기술 정보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학회 측은 NACS 기술이 표준화될 경우 모든 전기차와 충전기 제조업체가 충전 커넥터를 제조하거나 보급하는 데 테슬라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고 전기차 충전 방식의 광범위한 상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편 현재 북미 지역의 경우 전기차 충전 방식은 CCS와 NACS로 나누어져 있으며 NACS 방식을 도입한 테슬라와 GM, 포드의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7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엠파워 브랜드의 에어프라이어 제품에서 화재 위험 문제가 확인돼 30만 대가 리콜 조치됐습니다. 연방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엠파워 브랜드의 에어프라이어 제품 40여 대가 사용 중에 식품 바구니가 부서졌고 이 가운데 3건의 화상 위험 신고가 접수됐다면서 이로 인해 30만 대를 리콜했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미 전역의 월마트와 타겟 등 대형 마트에서 지난 2021년 8월부터 지난 10월까지 판매된 블랙과 시나몬 색상의 파워 XL 듀얼 베스킷 제품입니다. 업체 측은 해당 제품을 소지한 주민들에게 에어프라이어 사용을 중단하고 회사에 연락해 무료로 교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의 상선 공격으로 세계 경제 핵심 교역로인 홍해 항로에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홍해 다국적 함대를 꾸리겠다고 밝혔고 반군 측도 즉각 반발하며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중동을 순방 중인 미국 오스틴 국방장관은 바레인에서 43개국 장관들과 화상회의를 가졌습니다. 후티 예멘 반군의 공격으로 홍해에서 민간 함대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각국이 다국적 함대에 기여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These reckless Houthi attacks are a serious international problem, and they demand a firm international response. 일단 미국과 영국, 바레인, 프랑스 등 10여 개국 국가들은 후티 반군으로부터 선박을 보호하기 위해 합동 순찰과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That operation is bringing together more than a dozen countries from around the world to conduct joint patrols in the Red Sea and the Gulf of Aden. 후티 반군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홍해에서 자신들에게 대항하는 나라의 선박을 공격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예멘의 친이란 반군인 후티는 지난달 이스라엘과 연관된 선박을 공격하겠다고 선언한 뒤 지금까지 홍해에서 선박 10여 척을 공격했습니다. 이에 따라 홍해를 통과하는 석유 수송이 중단됐고 선박들은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우회하는 상황입니다. 홍해는 전 세계 무역량의 최대 15%가 오가는 바닷길입니다. 이번 사태로 물류가 차질을 빚고 최근 안정세를 보이던 국제 유가가 다시 치솟을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내년에도 계속 전쟁을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전쟁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하며 서방 진영의 지속적인 지원을 낙관했습니다. 조재영 기자입니다. 러시아군의 올해 성과를 결산하고 내년 계획을 논의하는 국방부 이사회. 푸틴 대통령은 우리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한다며 내년에도 우크라이나와 계속 싸울 것을 천명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미국, 서방이 협상을 원하면 응하겠지만 판단 기준은 러시아의 국익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Хотят договариваться, пусть договариваются. Но только исходя, мы будем делать исходя из наших интересов.
러시아 국방장관은 작년 2월 전쟁 개시 이후 우크라이나군에서 38만 3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서방국들이 제공하는 무기가 무적이라는 신화를 무너뜨렸다며 현재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러시아군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한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수도 키이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쟁이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공을 계속 격퇴할 것이고 방공망도 강화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Кілька нових систем Patriot будуть в Україні захищати нашу державу взимку. Це важливий дуже результат. Обіцяв не говорити кількість, допоки не будуть захищати. 최근 미국과 EU의 재정적 지원이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선 전쟁 피해국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 굳게 믿고 있다며 지원 가능성을 확신했습니다. 한국을 직접 언급하며 23억 달러 지원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의 발사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 본토를 향한 위협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발사 승인되었다. 발사할 것. 둘, 하나, 발사. 화성 18형 미사일이 발사관 밖으로 튕겨나옵니다. 공중에서 연료에 불이 붙고 이내 화염과 함께 수직으로 솟구칩니다. 지난 4월과 7월처럼 폴드론치 방식의 발사 장면을 북한이 하루 뒤 공개했습니다. 선간 반공화국 핵대결 야망이 깃든 적대 세력들에게 무자비한 보복을 안길 거대한 실체가 북한은 화성 18형을 실은 이동식 발사 차량의 동선도 공개했습니다. 차량은 터널에서 출발해 눈으로 뒤덮인 논밭도로에 멈춰섰습니다. 도착 지점은 평양 중심부 금수산 태양궁전에서 남서쪽 약 16km 지점으로 추정됩니다. 터널 안에 은폐해 있다가 불시에 밖으로 나와 발사할 수 있다는 기동성을 부각시킨 겁니다. 한미의 발사 전 선제 타격, 킬체인을 회피할 수 있음을 과시하려는 북한의 의도로 풀이됩니다. 딸 주예와 함께 발사를 지켜본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을 향한 핵 위협 메시지를 강하게 냈습니다. 워싱턴이 우리를 상대로 잘못된 결심을 내릴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지 뚜렷이 보여준 계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매체는 발사 영상 공개 전에 한미 연합훈련 사진을 배치해 보도했습니다. 화성 18형 발사가 한미 핵협의 그룹과 미국 전략자산 배치에 대한 반발 성격을 띈다고 북한 주민들에게 주장한 겁니다. 이에 정부는 30년 동안 핵 중단과 폐기 합의를 번번이 깬 건 북한이라면서 적반하장식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도 북한의 도발적인 언동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는다며 북한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북한의 ICBM 도발에 대해 군 당국이 이례적으로 특수전부대의 훈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어제부터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도 한미일이 실시간으로 공유하게 됐습니다. 홍희표 기자입니다. 중무장한 특수부대원들이 건물 안으로 천천히 진입합니다. 이어 사람 모양의 표적지를 향해 일제히 사격하며 제압에 나섭니다. 한미 특수전부대가 진행 중인 핵심 지역 내부 소탕 훈련 장면 등이 공개된 겁니다. 군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북한의 화성 18형 발사 도발에 따른 경고의 의미가 담긴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신원식 장관도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북한에 대한 경고로 전략자산 전개와 참수작전 훈련 모두 선택지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가지 다 옵션으로 고려를 하고 있고 참수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은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계도 오늘부터 전격 가동됐습니다. 앞으로 미사일의 발사 지점, 비행 궤적, 미사일이 떨어지는 탄착 지점에 대한 정보를 한미일 3국이 즉시 공유한다는 겁니다. 특히 동해 쪽으로 발사된 미사일은 지리적 이유 때문에 비행 형태나 낙하 지점이 잘 포착되지 않을 수 있는데 주일미군의 사드 레이더나 일본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 레이더 등으로 보다 빠르고 정확한 정보 파악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국방부는 미사일 경보 정보의 공유 이외에도
미국 조기경보 위성의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희표입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옥고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옥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옥고가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 경옥고는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옥고입니다. 현대차가 러시아 진출 13년 만에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공장 건설과 운용에만 1조 원가량이 들어갔는데요. 단돈 15만 원에 공장을 넘긴다고 합니다. 조희명 기자입니다. 러시아 제2의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현대차 공장. 축구장 270배 면적으로 연간 23만 대의 자동차 생산 능력을 갖췄습니다. 현대차는 이사회에서 이 공장을 불과 10,000루블, 우리 돈 14만 5천 원에 러시아 현지 업체에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장 건설과 운용에 1조 원가량이 투입된 러시아 현대차 공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부품 조달이 끊기면서 지난해 3월부터 사실상 가동을 멈췄습니다. 올해 상반기 손실액만 2,200억 원으로 손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결국 장부가의 200만 분의 1, 고철값도 안 되는 헐값에 매각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앞서 2022년 일본 닛산도 단 1유로 1,450원에 공장을 러시아 업체에 넘기고 철수한 바 있습니다. 공장을 가동을 안 하면은 아마 러시아 정부에서 그런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 식으로 이렇게 넘기고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현대차는 러시아 현지 업체와 구체적인 조건을 협상 중이라고 밝혔는데 2년 뒤 공장을 다시 사들일 수 있는 바이백 조건을 계약에 추가해 미련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 자동차 시장은 한국 기업 대신 중국 기업들이 빠르게 잠식한 상황이어서 러시아 재진출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MBC 뉴스 조희명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되면서 민주당은 전현직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송 전 대표의 구속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는데 이른바 비명계는 도덕성 회복을 위해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586의 몰락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이른바 대장동 사건으로 재판에 나온 이재명 대표는 쏟아지는 질문에도 아무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전직 대표가 구속 수사를 받게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입장이 없으십니까? 민주당도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탈당한 개인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공식 입장 없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실적으로 탈당 상태인 점 등을 고려를 해주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송 전 대표의 구속으로 많게는 20명 가까운 의원들이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엮일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는 상황에 놓인 민주당은 수사기관에서 확인된 건 없다고만 밝혔습니다. 비이재명계 소속 의원들은 당대표 방어에만 급급해 결국 방탄정당의 굴레가 더 씌워졌다며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586 운동권의 윤리적 몰락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부패한 꼰대 혹은 청렴의식은 없고 권력욕만 가득한 구태가 오늘 그들의 자화상이 아니겠습니까? 재판을 받고 있는 현 대표와 구속된 전 대표, 당내에선 송 전 대표의 구속으로 이제 다른 의원들까지 줄줄이 검찰에 소환되면서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번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준명입니다.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와 1,400억 원 넘는 대형 계약을 맺은 이정우 선수가 어제 귀국해 꿈을 이룬 소감을 밝혔습니다. 히어로즈 팬들에 대한 마음도 전했는데요. 박재웅 기자입니다. KBO 리그 소속으로 미국행에 오른 이정우가 3주 만에 메이저리거가 돼 돌아왔습니다. 네, 좀 풀렸고요. 어떻게 보면 정말 저는 일찍 마무리가 된 거거든요. 선배님들에 비해서. 여러 감정이 좀 교차했던 것 같습니다. 꿈꾸던 빅리거가 되어 샌프란시스코 홈구장을 직접 밟은 느낌은 남달랐습니다. 그 운동장 자체가 메이저리그 구장다웠고 또 미국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야구장으로도 손꼽히는 구장 중에 하나여서 너무 그냥
들어서자마자 그냥 거대하다, 웅장하다. 입단식 당시 화제를 모았던 영어 자기소개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외국인 선수들이 저희가 한국말을 잘하길 기대하고 막 그렇게 한국말 막 하는 걸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기회가 된다면 그렇게 영어로 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여러 구단이 관심을 보였지만 샌프란시스코를 선택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단장님이 우선 한국에 와주셨고 또 협상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저를 좀 원하시는 그런 기분도 들고. 국내에서 훈련에 돌입할 이정후는 키움 팬들에게 특별한 감사 인사도 전했습니다. 일단 7년 동안 너무 감사했고 또 홈 마지막 경기 때 마지막 타석 들어섰을 때 팬분들이 좀 이렇게 함성 보내주신 것과 응원해주신 걸 계속 봤는데 너무 감사했고 또 그 응원과 함성 항상 잊지 않고 가슴속에 잘 새기면서 미국에서도 열심히 할 테니까. MBC 뉴스 박지웅입니다. 최근 인도에서 외부인들이 의회에 난입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야당 의원 141명이 의회가 뚫린 경비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의 해명과 토론을 요구했다가 무더기로 일시 직무정지를 당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의회 난입 사건은 지난 13일 인도 뉴델리 연방의사당에서 발생했습니다. 남성 2명이 3중 경비망을 뚫고 하원 회의장으로 들어가고요. 이 가운데 한 명이 의석 위를 걸어다니면서 독재 반대 구호를 외치고 연막통까지 터뜨렸습니다. 당시 소동으로 의사 진행이 45분간 중단됐는데 의회에 난입한 남성 2명은 물론 사건을 공모한 이들까지 모두 6명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야당 의원 141명이 경비망이 뚫린 데 대한 해명과 토론을 요구했는데 오히려 오는 22일까지 직무정지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야당 측은 야당이 완전히 숙청당하고 있어 위험한 법안이 토론 없이 통과될 수 있다며 우려했고요. 인도 정부는 야당이 이번 사건을 정치와 관련해 쟁점화하고 있다면서 날을 세웠습니다. 영국 찰스 3세 국왕의 전부인이죠. 고인이 된 다이애나 왕세자빈이 공식 석상에서 2번 입었던 드레스가 미국에서 진행된 한 경매에서 114만 달러, 우리 돈 15억 원가량에 팔렸습니다. 드레스는 모로코 출신의 한 디자이너가 제작했는데 상체엔 검은 벨벳 소재의 파란 별무늬가 새겨져 있고요. 허리 라인 아래로는 커다란 리본이 달렸죠. 당초 예상가는 10만 달러, 우리 돈 1억 3천만 원 상당이었지만 경매에서 무려 11배 넘는 금액에 낙찰됐는데요. 그동안 경매에 나온 다이애나의 드레스 중에선 가장 높은 금액이라고 합니다. 프랑스의 한 노부부가 중고상에 우리 돈 20만 원가량에 판매한 나무 가면이 경매에서 60억 원에 재판매되자 중고상의 수익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는 소식 지난달 전해드렸었는데요. 최근 소송 결과가 나왔는데 법원은 이 노부부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중고상이 노부부에게 사기를 친 게 아니라 부부가 작품의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잘못이 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원래 노부부가 소유하고 있던 나무 가면은 아프리카 가봉의 유물로 가봉도 자국의 소유라면서 가면을 돌려달라고 소송했지만 패소했습니다. 분화구에서 거대한 불기둥이 솟구치고 주변으로 쉴 새 없이 시뻘건 용암이 흘러내립니다. 아이슬란드 수도에서 50km가량 떨어진 레이캬네스 반도에서 한밤중 화산이 폭발한 건데요. 화산이 폭발하기 1시간 반 전쯤부터는 일대에 지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아이슬란드 정부가 화산 폭발 가능성을 예측한 덕분에 주민 4,000명이 미리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화산 폭발의 여파로 인근 케플라비크 국제공항에서 항공편이 연착하거나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폭격이라도 맞은 것처럼 건물 앞면 한가운데가 크게 부서졌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잔해 속을 살피며 분주히 수색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동유럽 루마니아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현지 시간 18일 중북부 하르기타주에 있는 한 학교가 갑자기 붕괴된 겁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는데 붕괴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마블 히어로 스파이더맨으로 꾸민 사람이 창문 밖에서 건물 안에 있는 아이를 향해 인사를 건네고 있죠. 스페인 말라가에 있는 한 병원입니다. 영화 속에나 등장할 법한 스파이더맨이 나타난 건데요. 정체는 이 지역 경찰관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아픈 어린이들에게 웃음을 주고 싶어서 스파이더맨으로 깜짝 변신했다는데요. 그의 동료들도 뜻깊은 일에 동참하기 위해 배트맨과 트랜스포머로 변장하고 아이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줬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을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아이돌을 쫓아 사진을 찍던 한 팬이 경호원의 과격한 대응에 뒤로 넘어지는 모습이 포착되는데요. 논란이 확산하자 소속사가 나서 과잉 경호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흰옷을 입은 한 여성 팬이 카메라를 들고 촬영을 이어가는데요. 이를 본 경호원이 여성을 냅다 밀쳐버립니다. 날아가듯 뒤로 넘어진 여성, 자칫 머리라도 다쳤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죠. 지난 16일 중국 칭다오 공항에서 신인그룹 보이 넥스트 도어의 경호원이 멤버에게 접근하는 팬을 밀친 건데요. 해당 영상이 온라인상에 빠르게 퍼지면서 경호원의 과잉 대응에 대한 비판이 쇄도했습니다. 이에 보이 넥스트 도어의 소속사 KOG 엔터테인먼트는 경호원의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었다면서 피해본 분께 사과를 드렸고 건강과 소지 물품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그룹이 판다 푸바오를 보러 간 방문객의 입장을 막아 불편을 끼쳤다는 주장도 확산했는데요. 최근 이 그룹 멤버들이 에버랜드 판다월드에서 촬영하던 중 스태프들이 대기줄 입구를 막고 비우라고 소리치거나 팬들이 사진을 찍으려고 막무가내로 줄을 세치게 했다. 음료 반입 금지 규정도 어겼다는 글이 올라온 겁니다. 이를 두고 촬영 갑질이다. 왜 다른 손님들이 피해를 보느냐는 비난이 일기도 했습니다.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 바이두가 우리나라 부채춤을 중국 민간 전통 무용이라고 소개해 국내 누리꾼들을 분노케 했는데요. 바이두 백과사전이 부채춤을 한족, 한이족, 조선족 등 민족의 긴 역사를 거치며 각자 다른 특징을 형성한 중국의 민간 전통 무용 형식 중 하나라고 소개한 겁니다. 앞서 지난 5월엔 홍콩 고궁박물관 공식 SNS에 한복을 입고 부채춤 추는 사진을 올리며 중국 무용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부채춤은 지난 1954년 원로 무용가 김백봉이 첫 선을 보인 창작 작품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춤입니다. 그동안 한복과 김치, 부채춤 등 중국의 문화 공정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서 교수는 일본 역사 왜곡뿐 아니라 중국의 역사 왜곡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눈 소식이 이어지는 요즘 눈이 쌓이면 다양한 눈사람들이 거리에 등장하죠. 그런데 눈사람을 부수는 이른바 눈사람 빌런이 늘어나면서 눈사람을 지키기 위한 사람들과의 한바탕 대치가 시작됐습니다. 눈사람 빌런을 응징하는 방법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며 갑론을박이 벌어졌는데요. 한 시민이 점심시간에 눈보라를 맞으면서 만든 눈사람을 누군가 부수고 갔다며 인류애가 사라졌다고 적어놨죠. 그러고는 이럴 줄 알고 돌기둥 위에 눈을 쌓았다고 고백합니다. 거리에 눈이 쌓일 때면 다른 사람이 공들여 만든 눈사람을 가차없이 부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죠. 누군가 정성스레 만든 걸 굳이 발로 차는 못된 심보라는 비난을 받는 만큼 눈사람 빌런을 향한 응징에 애초에 안 차면 된다, 속이 다 시원하다는 반응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돌은 과하다, 다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어린아이가 목에 무언가를 끼우고 있습니다. 아이는 얼굴이 가려지자 답답했는지 손으로 쥐어보기도 하는데요. 중국에서 반려견 전용 목 깔때기를 5살 아이에게 씌운 모습이 SNS에 올라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가 깔때기를 쓰게 된 건 스마트폰 때문이었는데요. 손녀와 자동차 여행을 하던 할아버지가 손녀가 스마트폰에만 집중하는 걸 보고는 마침 차 안에 있던 반려견 목보호대를 손녀의 목에 씌워준 겁니다. 물론 손녀는 이런 건 강아지나 쓰는 거라며 불만을 터뜨렸다는데요. 그런데 뜻밖에도 아이의 엄마가 딸의 스마트폰 중독증을 치료하는데 이 방법이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해 온라인 떠들썩해졌습니다. 오죽하면 그럴까란 의견도 있었지만 아이에게 너무 가혹하다, 아동학대란 쓴소리도 이어졌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12월 19일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